재건축조합이 결성되고 가장 큰 애로사항이 초기 자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재건축은 뭐냐면 순수한 민간 사업입니다. 건물 부시고 새 건물 짓는, 오래된 내 집을 부시고 새로 집 짓는 순수한 민간 사업이에요. 조합원이 10명이라고 쳐요. 우선 내 집이 새롭게 재건축을 은행 법규에 맞게 재건축을 하면 과연 얼마나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는가, 또 추가된 면적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수지 분석 같은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디서 합니까? 1차적으로는 설계무실에서 전체 설계 개요를 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구단위, 그 집을 짓는 데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 계획안도 받고 해야 됩니다. 초반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이 10집이 조합원이라고 치면 10집에서 돈을 골고루 내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씩 내서 1000만 원 가지고 설계도 해보고 저쪽 찾아서 다녀보고 하는 비용을 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이러한 재건축에서는 막상 내 집이 건축을 해서 얼마나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좋아도 돈을 내고 재건축업에다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막상 잘 안 내죠. 특히 여기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가격은 만들어지면 뭐 40억, 50억, 7, 80억 이렇게 하고 막상 그 초기 자금을 얼마씩 내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우리 그 신반포 상가의 막상 그 집합건물 관리단을 만들기 위한 초기용조차도 없어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자기비를 내기로 하고 일단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조합이 이런 자금 부분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결성하려고만 해도 공사가 찾아온다, 정비사가 찾아온다 해서 자금을 얼마 대줄게, 뒷돈을 대줄게, 대여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기능서부터 자금을 외부로부터 대여를 받는다든지 뒷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위법한 일이고, 또 자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을 준 곳에다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해결할 거를 그 업체에는 10원으로 해결해야 되고 한 부분이 있죠. 원래 정부에서는 그 재건축 조합에 초기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재개발 조합을 위한 초기 자금 융자다 한 상품을 들었습니다. 그런 융자 대상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중인 미사업 조합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재건축에는 연금리 2.6%로 최고 50억까지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포 지역에 있는 우리 재건축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이 안 됩니다.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송파, 용산는 대출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 초기 자금 건축 만들어도 용역회사들에게 업무도 시켜보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기 자금이 있으면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반포지구의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면 외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시공사나 업체나 기타 PMS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건축 진행 비용을 만들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자산운용사하고 같이 한 4, 50억짜리 정도의 펀드를,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우리 여기 지분권자들이 조합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각각 돈을 투입해서 그 하나의 돈을 조달하는, 나중에 내야 될 돈을 얼마를 내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볼 만합니다. 들어오는 시점에서 우리 이제 돈을 투자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랬으면은 이자를 줘야 되고, 그런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 형태로 해가지고는 지불하는 데 있어서 세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부업법
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골치 아파요. 그냥 나중에 내야 될 돈을 먼저 내고 어떤 할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벌면 됩니다. 이익은 그 연 1년에 15%에서 걔는 20%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빌리는데 뭐 그렇게 이자가 비싸? 는 금융상품이 아니잖아.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어디든지, 심지어 일반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야 계약금이 없어. 계약금을 빌려주고 6개월 만에 빌린 돈의 배액을 주는 그런 방식도 다. 저는 사업 시행에 대한 이익이 있으니까요.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나눠 먹는 건 한 거죠. 우리 재건축 조합도 하면은 우리가 사업성이 있고 사업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조합에 각각의 자기 지분을 놔주고도 조합에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조합이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그동안의 금융이라든가 각종 비용을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서 정산하고 있는 거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식을 쓰면 됩니다. 조합원들을 통한 자체 선입금식으로 하고 입금된 투자된 조합원들에게는 10% 정도에 달하는 그 이자 수익을 나줄제로 정산하는 이런 방식도 좋겠습니다. 금융권에서 뭐 이렇게 사업성 확실하고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에 대해 풀 방안만 정확하게 제시한다면 뭐 펀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펀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여러 명 있고 그 중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재건축을 위한 내 초기 자금 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내잖아요.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해놓고 자금이 없어서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가 과거에는 뭐 조합장을 통해 공사가 접근을 해온다든지 기타 등등 운영비도 받고 하다가 전부 다 구속도 되고 조합장이 바뀌고 또 조합에 있는데 또 비대위가 설치돼 가지고 또 조합을 무너뜨리고 또 새롭게 들어오고 조합장 두세 명 바뀌는 건 일도 아니죠. 이것이 전부 다 초기 자금 조달의 문제에 이러한 폐해가 있었는 겁니다. 재건축은 원래 80% 이상의 동의는 우리 집합건물관리단이 만들어지면 전체 처음에는 80% 동의하지 않는 명 이래 모여서 재건축위원회를 들어가지고 그 위원회는 재건축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성은 어떻게 돼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이 나와야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동의를 해가지고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다 하더라도 한 명씩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의 총수가 80%가 건축 결의를 한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은 정법에 의한 재건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합건물법은 순수한 사적 가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굉장히 속도감도 빠르고 모인 구성원들의 합치된 의사만 있다면 속도감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신반포 상가의 경우에 반포 상가의 관리단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시작하면서부터 옆에 파크 아파트도 할 것을 전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크 아파트가 관리단의 이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크 아파트는 파크 아파트대로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둘이가 결합한 겁니다. 결합을 할 때는 뭐를 알아봐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쪽 도로를 폐쇄하고 저 뒤로 도로를 내는 것이 어떻게 우리 여기 2-8 이 구역은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놓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체적인 종의 도시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몇 층으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일종의 지침서가 지침이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업하는 사업자, 재건축 조합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시간 보통 1년 있습니다. 1년, 2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미 지구단위 계획 절차가 끝나 있는 곳이죠. 네? 그러면 여기 1800평, 200평 따로따로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침, 교환, 교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합친다라고 하면 이쪽에 만들어져 있는 지구 단위 계획하고는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여기 서초구청에 이렇게 할 건습니까? 라고 제시를 해야 돼요.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우리 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작은 도시 계획이라고 얘기했죠. 가 몇 메터 도로를 어디로 내고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 수익자 부담 측에 의해서 재건축 조합이 지구단위 계획을 적으로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죠. 지구단위 계획을 의뢰하면서 같이 여기 100평과 여기 1,800평이 쳐지면서 통합 재건축안을 제시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안 미송합니다. 누구도 결할 수 없을 거예요. 신청해봐야 알아요. 그 신반포역에서부터 이 부지가 있는 초입까지는 한 230m권입니다. 즉 끝나는 지점까지는 한 270m권이에요. 이것을 역세권 250m권으로 인정해 줄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심의를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낼 수도 있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종상향이 2단계가 올라가는 들이 허다합니다. 한국에 거의 2단계를 올라갔던 들이 많아요. 1종이 상업지역으로 된다든지 그 다음에 2종이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든지 용적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는 용적률의 30% 내지 4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 공공기여 안 하고 그냥 이루어진 한도에서 그냥 할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전문가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만들어 봐야 아십니다. 오늘은 우리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이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